HR 기본 지식. 자, 오늘은 경영자나 관리자가 직원들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 성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경영자나 관리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지 아닌지 한번 내용을 좀 보세요. 자, 어떤 조직에 이 콜센터 직원분들이 계세요. AS 센터, 콜센터라기보다 AS 센터 직원분들이 계세요. 자, 이 회사의 AS 센터의 직원분들의 역할은요, 고객의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그냥 고객의 전화를 받는 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AS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그 만족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영자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미션을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역할을.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만족이 처음에 이 정도였다면 앞으로도 계속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고 그분들의 만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미션을 설정을 해줬어요. 자, 근데 미션을 이렇게 설정해주면 이 이후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만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미션 범위 내에서 이분들은 구매 고객 만족도의 지속적인 증대, 그러니까 구매 고객들이 처음에 이 정도 만족했다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의 만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 직원들의 성과 목표로 설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구매 고객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봤어요. 일단 품질이 구매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지속적으로 증대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리고 이 고객들이 우리 회사 AS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매 고객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겠죠. 혹은 우리 회사의 AS가 정말 잘 진행이 되면 구매 고객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겠죠. 또 고객들이 특별히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 제품을 선택을 하고 나서 내가 이 제품을 사는 것이 잘한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저걸 살 걸 그랬나, 저 회사 제품을 살 걸 그랬나, 이런 심리적인 갈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때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준다면 우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가 좋을수록 구매 고객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 AS 직원들은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구매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서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만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역할을, 조직이 자기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AS 센터 직원들은 어떤 일들을 잘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품질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지표상의 행동을 잘해야 되겠죠. 고객이 품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부분이 없는지 고객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발견이 되면 고객이 얘기하지 않아도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그 고객에게 제시를 해주거나, 또 품질이라고 하는 CSF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AS 센터 직원들은 어떤 일들을 또 해야 되냐면, 반복되는 품질 클레임이 있을 경우에 이건 우리가 중요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제품 개발팀에 그 내용을 전달을 하고, 이 해당 이슈에 대한 제품 개발팀이 향후 대책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우리 AS 센터에서 대책을 수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제품 개발팀이 수립한 향후 대책을 숙지해서 이런 품질 클레임이 또 들어왔을 때 고객에게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향후 대책을 참고를 하는 행동을 잘해야 됩니다. 또 고객이 품질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했을 경우에
정확한 문제, 고객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리고 상세하게 파악해서 이 문제가 어떤 부서에 해당되는지 그 부서에게 그 이슈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만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전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이 AS 센터 직원이 모니터링하면서 이 문제가 완결되는 시점까지의 상황을 끝까지 케어해주는 이런 행동들을 잘했을 때 우리 회사 구매 고객들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AS에 대한 믿음을 또 심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지만, AS를 요청한 고객이 방치되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AS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연락도 없고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이러면, 야, 이 회사는 물건 팔고 손 떠는구나. 나 그냥 방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AS 센터 직원들은 AS 신청 이후에 각 과정을 문자나 혹은 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행동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각종 문의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한 응대 이슈들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만드는데, 이거 한 번 만들어서 끝내면 새로운 이슈가 발생되거나 우리 회사에 어떤 특별한 전달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관리하는 일들을 잘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AS 센터 직원들에 대한 고객 평가 결과를 분석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자기가 고객을 상담하는 업무에 반영을 하게 되면 고객들이 우리 AS에 더 만족해서 구매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이 역할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특히 고관여 상품에 대해서는 사고 난 직후에 고객에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직후에 고객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고, 또 이메일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들의 권리, 우리 고객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등 구매 후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했을 때 선택에 대한 만족감을 더 심어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만족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대가 된다면, 이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큰 홍보 대사들이 돼주겠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물건을 더 많이 판매를 하는데, 우리 회사가 더 좋은 성장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구매 고객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회사의 AS 때문에 연락한 고객들은 회사에 대한 인식이 지금 현재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AS로 연락한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 AS 센터 직원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만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미션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이 AS 센터로 연락한 고객들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중점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걸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떨어질 우려가 있는 직원들이니까, 이 미션을 이 AS 센터 직원들이 충실히 이행하는데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고객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특별히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AS 센터로 연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회사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이벤트를 기획해서 진행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진행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확보가 돼서 구매 고객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으로써 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제가 샘플로 몇 가지만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S 센터 직원들을 평가를 한다. 그럼 평상시에 이런 행동들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벽에다가 붙여놓고 꾸준하게 이것들을 교육하고 함으로써 이 행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이 행동 지표를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자, 이렇게 AS 센터 직원이 2명이 있어요. 1번, 2번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명의 미션은, 역할은, 회사에서 기대하는 역할은 고객의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한다예요. 그런데
어떤 회사의 AS 센터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만족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예요. 누가 더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더 잘할까요? 어떤 사람의 일이 더욱더 가치 있고 조직에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쪽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고객의 전화를 친절하게 응대한다. 이렇게 미션을 설정해 놓으면 이 일이 굉장히 재미도 없고 뭔가 이 일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션을 설정하면 전화를 받는 일은 우리의 미션을 이행하는 일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뭔가 우리 회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의 만족이 더 유지되고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 받는 일 위에 더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런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고객의 만족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더 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미션을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 더 필요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직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고 조직의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이런 역할을 잘 설정해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